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장세가 좀 많이 밀리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손실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어떻게 이제 좀 극복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복구를 할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장세가 빠질 때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손실에 대한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지금 손실도 큰데 여기서 또 빠지고 계좌가 또 빠지고 또 밀리고 하면서 지금 당장의 손실도 스트레스지만은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빠지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가장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야 되나? 지금 버티는 게 맞나? 손절 쳐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런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매매를 뭐 할래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뇌 자체는 이런 손실이나 손실 자체를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한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시장가로 손절치거나 그런 행동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공포, 당장의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나도 모르게 이제 시장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공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을 나도 모르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이제 주의를 하시고 지금 당장의 손실이 커지는 구간이라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자잘자잘하게 수익 실현하기보다도 일단 멘탈을 먼저 안정을 시켜야 돼요. 내 생각부터 좀 안정을 시키면서 차분하게 지금 당장 손실이 더 커지고 더 여기서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미리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수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재차 이제 지수가 올라오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멘탈이 또 점점 더 안정화 됩니다. 멘탈 자체 반대좀 잘 잡으시고 코스피가 8,000을 뚫고 8,000 뚫자마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가 3, 4거래일 만에 밀렸는데 최근 시장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들 위주의 이제 뭐 문제반으로 보기는 어렵죠.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 이란 관련해서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도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최근에 또 이제 삼성 관련해서 삼성 노조 관련해서 당장 내일 또 총파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담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아시아 증시, 뭐 미증시 전체적으로도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시장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락 종목 수가 뭐 2,400개가 넘어가고 웬만한 종목들 전체 95% 이상의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냐면은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빠지는 종목이 있고 개별 종목, 기업 자체, 종목 자체가 완전 이제 박살이 나서 종목 자체에 대한 이제 악재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이제 대응 자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지수 때문에 빠진 종목들은 결국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지수 대외적인 이제 시장 리스크라든지 뭐 대외 변수로 인해서 빠진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재료가 사라지거나 재료가 소멸되거나 개별 악재가 있어가지고 수급이 무너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버틴다고 되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추가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살아나더라도 이제 못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비중 조절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뭐 들고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아직 수익 중인 것도 있을 거고 빠진 애들도 있을 거고 많이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종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굳이 나누면 한 4개 정도 4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주자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고 다 좋은데 시장이 빠져가지고 하락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은 올라가는 지수 반등만 나오면 또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더 보거나 오히려 추매가 가능한 종목들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애매한데 재료 테마 자체는 수급도 이제 살아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더라도 재료 수급 자체는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
약간 완전 이제 A급은 아니지만은 좀 애매한 이제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는 웬만하면 이제 자제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이런 종목들은 본점 매도 수준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약하고 제로나 수급 이런 것도 약하고 뭐 수급 자체도 이제 약한 종목들 딱 보면은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고 그냥 잡주 중에서도 단순 그냥 슈팅 나온다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붙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수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일부 변동성이 뭐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거의 흐름 자체가 약하게 계속 약세로 밀리거든요. 이런 종목들 반드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나 내가 이제 손절을 감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하게 뭐 미수라든지 레버리지 사용해서 들어간 종목들, 신용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이제 리스크를 줄여서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미수나 신용 레버리지를 썼더라도 뭐 좋은 종목들,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강한 종목들, 기존에 이제 강한 종목들을 뭐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을 일단 종목 자체가 좋다 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응 나올 때 구조적으로 특히나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 관련해 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더 추가하게 나오면 저절로 이제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제 비중 조절 할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고, 먼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디에 이제 해당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각 마이너스 이 종목들 지금 1번에 해당되는지 2번에 해당되는지 3번, 4번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파악을 하시고, 손실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다 보면 마이너스 20%, 30%가 넘어가면은 지금 타이밍에서 슬슬 이제 물타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춰서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물타면 이것도 주가 조금 올라가면 금방 복구하고 본전 매도 이상 수익 실현하겠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물타기 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 최소 이제 요건들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실적이 안 꺾이고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물타기가 가능하고, 하락 이유 자체가 지금 시장 하락 때문에 빠진 건지,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이제 하락에 대한 이런 압력들이 약해지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21선이나 61선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21선을 재차 이제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나 60선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 나오는 지점들, 무조건 빠질 때 이제 물타는 게 아니라 빠지고 바닥 잡고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이제 물을 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물을 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이제 현금을 남길 수가 있는지, 추매 이후에도 내가 충분히 좀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는 현금이 남아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최소 여기서 못해도 한 3개 이상은 맞아 떨어져야지 좀 물타기가 가능하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 100% 6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가장 깔끔하죠. 여기서 뭐 한두 개만 맞거나 못해도 이제 3개 이상은, 절반 이상은 맞아야지 물타기가 가능한데, 당장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비중 조절을 하려고 평단을 이제 낮추려고 그냥 무리한 물타기는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시고, 진짜 물을 타면은 바닥에서 반응 나올 때 물을 타면 어느 정도 바로 본전 매도해서 뭐 수익 전환까지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물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추가하게 또 나오면은 멘탈은 진짜 그때 완전 터집니다. 이때 되면 더 손절도 못 치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이제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살아있고
시장 하락, 그냥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 하락 이후로 빠진 건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시장 하방에 대한 이제 압력이 약해지고,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붙어주는지, 매도세가 진정되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어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21선이나 61선에서 회복 시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구매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 보유량이 남아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고, 손실 중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금 관리를 우선적으로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그냥 100% 몰빵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특히나 이제 뭐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내가 100% 자금을 다 들어가면은, 담보 비율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미치거든요. 담보 비율이 이제 140% 기준으로 140%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그냥 가랑비에 웃젓듯이 물 새듯이 그냥 질질질질 빠져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잡아야 되고, 내가 비중 자체를 이제 100% 절대 다 쓰지 말고, 내가 최소 이제 뭐 생활비라든지, 그런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자금들, 그런 자금들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되고,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래도 내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 정도에만 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반드시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무리하게 당장 손실인 거를 급하게 이제 바꾸려고 뭐 시작과 손절치고 뭐 빨리 올라가는 걸 이제 교체하겠다, 뭐 손실 자체가 크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손실 금액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억 단위 이런 식으로 금액 자체, 손실에 대한 금액이 너무 크면은, 이거는 뭐 바로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기에는 문제가 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 뭐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기보다는 추가적인 추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해도 내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그냥 안 하고, 뭐 줄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신용이나 뭐 미수 특히나 이제 뭐 미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금 자체가 100%다 물려있더라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뭐 미수를 사용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미수 썼다가 깨지면은 이것도 반대 매매가 나거든요. 내 계좌 자체는 100%다 물려있는데 미수 썼다가 뭐 마이너스 300, 400 손절을 쳤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금에서 이제 깨집니다. 미수 자체가 이제 다 빚이기 때문에 절대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손실 손실 종목 중에서도 일부 이제 손실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보시면서, 결국에 하락이 뭐 3, 4번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또 금방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등, 이번 주 오늘 20일 기준으로 내일이나 빠르면은 당장 이제 이번 주 목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6월 달까지는 지속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재차 코스피 같은 게 8천까지도 다시 한번 뚫어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스트레이트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이 좀 나오다가 또 지수 하방을 못 잡고 7천까지 깼다가 또 한번 추가 조정이 나오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시 올라가거나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본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인 이제 낙관으로는 보지 마시고, 이러다가 또 다시 빠지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 무조건적인 희망으로 그냥 보기보다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1부터 이제 4까지 종목에 대한 이제 등급을 나누시고, 나쁜 종목들 3, 4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는 최대한 비중을 빨리빨리 줄이면서, 이 비중 줄인 거를 이제 1, 2번, 특히나 이제 1번 좋은 종목이 있으면, 실적이 좋고 강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비중을 옮기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3, 4번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이제 줄이면서, 실적 좋고 제로 테마 살아있고 그런 종목들로 비중을 추가적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해야지 지수가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이제 계좌를 바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마이너스 계좌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려면은 무조건 손실난 종목이 100% 플러스 구간까지
이거를 기다리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뭐 손절을 마이너스 뭐 300, 400 이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그럼 깔끔하게 손절 정리하고 다른 걸로 복구해서 3, 400 회복해서 플러스 수익 전환하면 됩니다.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 나올 때 비중 줄이면서 내가 뭐 3, 400, 한 500 언더까지 손절 친다는 생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한 비중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가지고 모든 종목이 뭐 100%다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빨리빨리 또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계속 시장이 빠져도 질질질질 새는 종목들이 있어요. 코스피가 아시다시피 8천 뚫었는데 8천 뚫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뭐 당한 게 아니죠. 지수 자체가 좋을 때는 지수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애들도 계속 빠지고 장이 좋을 때도 빠지는데 오히려 또 장이 약하니까 더 빠지죠. 시장이 약하면서 더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할 것들 정리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실적이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종목으로 집어드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빠그라졌는데 1분기 실적이 80억인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준으로 실적이 좀 나왔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는 최근에 40만 뚫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는데 5월 15일이었나? 5월 15일 날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잠정 실적 나오면서 15일 날 실적 뚜껑을 까니까 실적이 거의 뭐 개판 5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85억 정도 나오면서 매출액이 이제 한 500억.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못해도 4분기 뭐 작년도 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HBM 수요 관련해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들. 근데 앞으로 2, 3, 4분기에 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장 1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수 있는데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더 올라갈 만한 재료 이슈, 뭐 건덕지가 없는 종목들 그런 애들이 있죠. 당장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는 그런 이제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손실 계좌가 회복이 좀 되는 이제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또 빨리 복구하고 싶은 또 욕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로 굳이 예를 들자면은 한미반도체를 내가 이제 40만 원대 매수했다가 물려서 그대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마이너스 30%, 40%까지 갔다가 반등 나오면서 30%까지 줄어들었다. 그럼 금방 이제 21평 쪽 다시 40만까지 올라가면 이제 본전 만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또 베팅을 하거나 계좌가 마이너스 40에서 30%까지 줄어들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뭐 한 마이너스 10%까지 회복이 되면은 이미 많이 이제 회복되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가지고 여기서 몰빵하거나 그런 식으로 급하게 하면은 무조건 이제 멘탈 자체가 또 깨지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깔끔하겠지만 반드시 항상 최악의 변수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실 회복 자체 같은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차분하게 마이너스 뭐 30에서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본전 수준, 수익 플러스 구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이제 깔끔하게 회복이 되고 무조건 손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다고 해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복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추매하거나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계좌 볼 때마다 멘탈 깨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나도 모르게 이제 손들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게 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HTS를 꺼두세요. 최대한 보지 말고 하루에 이제 뭐 한두 번 정도만 한 번만 그냥 장 마감하고 그때 이제 장 마감하고 주가 한번 체크하거나 아니면 뭐 장초 9시 뭐 2, 30분 그때 한번 체크하고 덮어두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 계좌 확인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그냥 딱 시간 정해두고 그때만 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예 안 보면은 또 스트레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가는 진짜 최근 장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계좌 묻어뒀던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추세를 끌고 가면서 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빠질 때 다 털리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아예 안 먹어 묻어두면은 한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 찍고
아니 안 보는 게 또 상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HTS를 꺼두시고 오늘 지금 당장에 이제 손절 칠까 물 탈까 계속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차분하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서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왜 매수했는지, 실적이나 뭐 재료, 최근에 이제 뭐 수주 여부들이 있는지, 거래량이나 이제 거래 대금 자체는 잘 붙어주는지, 기관이나 외인들, 기관 수급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계속해서 이제 하시고,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은 언제, 어떤 신호나 시그널, 22평을 뚫고 올라간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 치면은 30만원 자리에서 종가 기준으로 30만원, 32만원 자리를 재차 뚫고 올라갈 때, 이때 이제 뭐 추매를 한다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1조 이상 터지면서 수급이 강하게 이제 끌어올라갈 때, 그때 이제 추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까지 흐름을 어느 정도 보면서 기다릴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조건을 잡아두시고, 반등 나올 때도 뭐 거래량이 약하거나, 주요 반등 나왔다가, 만약에 뭐 한미 반도체로 예를 들자면은, 한미 반도체가 35만, 6만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22평 깨면서 무너진다. 22평짜리 다시 깨면은 반드시 이제 힘들을 정리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반등 나와서 바로 전고점 뚫고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올라가다가 또 재차 라인 때 깨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 라인을 깨면은 반드시 정리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서 실적 자체가 이제 깨지거나 재료에 대한 이제 기대감 소멸하거나 그냥 종목 자체가 이제 훼손되는 경우 어떤 요건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정할 수가 있으면은 이 공포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내가 리스크를 정해놓고 이렇게 됐을 때 정리한다라는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냥 막연한 하락으로 인한 그런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특히나 장세가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 건 지금처럼 그냥 거래가 3거래, 3, 4거래 내리 빠지면서 지수 자체가 빠지면서 저렇게 전체 종목의 95%, 99%가 빠지면은 그냥 주식을 하고 있으면 웬만하면은 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예전 저점일 때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간 사람들 아니라면은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이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손실이 생겼다고 해서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하냐가 관건이거든요. 진짜 지금 가장 장세가 안 좋다고 해서 진짜 이제 위험한 수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손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수준으로 그냥 기준이나 뭐 지지하는 생각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하게 이제 물타기 하거나 기도하는 심정으로 뭐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물타기 하고 그냥 아예 현금 없이 그냥 버티거나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거나 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진짜 인생 한방 오는 밤 해가지고 무리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반드시 당장 손실이 난다고 해서 뭐 자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반등 나올 때 복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복구 플랜을 짜다 보면은 장세가 또 시간 지나면은 천천히 또 반등 나올 때 거래 없이 급락이 나왔던 만큼 반등 나오면 또 급반등 나오거든요. 지수 자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무조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워낙 빠르게 올라갔던 만큼 당연히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있어요. 일단 시장 빠진 이유 자체가 가장 큰 게 미국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10년물, 30년물 이런 채권금리들이 거의 역사적 한 2,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당연히 금리 자체가 5%를 넘어가면은 금액대가 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매매 운영하는 게 뭐 100억, 200억이다. 100억 같은 경우에 5%면은 내가 편안하게 이제 5억씩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굳이 막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지가 않겠죠. 이런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빠져나갈 사람들은 이제 얼추 빠져나오고 나면 또 안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전쟁에 대한 이제 시장 리스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인들에 대한 이제 매도 물량들 이런 여러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변수들은 특히나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은 결국에 이제 종료가 되면서 마무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큰 요건이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30년 물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을 좀 상당히 많이 주는데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요건들 올해 더 추가 뭐 두 번, 세 번 인하하니 많이 하다가 갑자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렇게 이제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금리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 자금들 일부 채권 쪽 자금들이 좀 빠져나갔다가 또 중간중간에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번 전쟁 변수로 인해서 재차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위협 요소들이 있으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들 얘기가 나오면서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금리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관련해서 이제 채권 쪽으로 빠졌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또 주식 쪽으로 유입이 되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전쟁 잡히면은 유가는 이제 안정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서 개방되면은 충분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결국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 이거는 내가 기업 자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도 잘 내고 그냥 혼자 잘하고 있으면은 이런 대외적인 변수 요소들이 사라지면은 주가는 저절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실적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AI 인프라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업체에 따른 그런 영업이익이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뭐 70%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미쳤죠. 매출이 뭐 50조인데 영업이익이 뭐 35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실적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이어지면서 결국에 실적 자체가 올라가면은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또 올라가고 하락장에서도 AI에 대한 이제 수요나 뭐 HBM, 메모리 업황 이런 것들이 뭐 꺾이지가 않는다면은 국내 시장은 강세장은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 나오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사실 대형주들만 올라갔지 일부 다른 종목들은 지수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별로 많이 못 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 정도 성장을 하고 소비자 물가도 한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자본시장 연구원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가 깊어질 때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데 성장률이 거의 보합에서 강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하다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 자체 우리 국내상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최근에 뭐 미증시 빠지고 글로벌 장세가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자체는 그냥 독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올라갔던 측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의외로 우리 증시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하다. 근데 시장 빠질 때는 어차피 다 빠지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뭐 다 빠졌다고 해서 또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살아있고 뭐 수주나 재료 테마 재료들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종목들이 또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시장 빠진다고 계좌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이제 시장가 던지듯이 손절치거나 감정적으로 매매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일단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한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한 등급 1부터 이제 4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구매를 무조건 무리하게 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서 실적이 있고 괜찮은 종목들은 일부 이제 비중 빠질 때마다 추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지수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싸 보인다라고 그냥 무타기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당장에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물 타는 건 좀 위험하고 최대한 이제 현금 비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하거나 현금 비중 뭐 현금이 얼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사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타 치기에는 괜찮긴 해요. 단타 치기에는 괜찮은 장세라. 근데 이제 단타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데 손절 라인 때만 잘 잡으면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 때만 칼같이 잡고 하시면은 단타로 하루에 2, 300, 3, 400 수익 실어나고 손절은 그냥 칼같이 1, 20 빠르게 그냥 손절 치고 마무리 짓고 칼 손절을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추매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이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또 금방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감정적으로 시장가 손절이나 무리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물타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이나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약한 종목들 시총 2,000원 미만 잡주들이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매도매매로 별 거리 없이 올라가는데 그냥 단발적인 재료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웬만하면 HTS를 최대한 이제 한두 번만 보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빠지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무슨 뭐 최면 걸린 것처럼 갑자기 막 확 울컥하면서 시장가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확 던지고 나서 한참 지나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계좌 확인하는 것들을 제한해서 최대한 이제 멘탈을 좀 잘 챙기시고 독서나 뭐 차분하게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하는 것도 또 멘탈 회복에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지수 반응 나오가면 금방 살아나니까 보시고 특히나 과거 시장이 빠지거나 공부하면은 주식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멘탈이 좀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을 최근에 뭐 다시 하셨거나 아직도 뭐 잘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냥 공부 없이 그냥 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하시고 지금 네이버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포타입 포트폴리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계속해서 주식 기본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는데 꾸준하게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상당히 멘탈 케어에 좀 좋습니다. 기본 재료부터 해가지고 쉽게 초보자분들이나 어려운 내용 없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다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10개 무료로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뭐 최소 금액을 설정해야 돼가지고 100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금액은 올려놔야 돼가지고 10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완전 그냥 뭐 부담 없이 거의 뭐 무료 수준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보면서 기초부터 보면서 딱 기본기 기초 자체가 좀 잡히면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주식에 대한 주가가 왜 빠지는지 본질적으로 장세가 왜 빠지는지 일단 내용 자체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또 공부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다음에 텔레그램방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참여하셔가지고 장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르게 단타하면서 보고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더보기란 보시면 텔레그램방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 재료들 주가가 지금 당장 왜 빠지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중요한 내용 뉴스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텔레그램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장사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결국에 또 시간 지나면 시간이 약인 것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마냥 이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할까 하면서 결국에 장사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장사가 빠질 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공부도 안 하고 하면은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장이 좋아질 때도 별다른 이제 재미를 보질 못합니다. 장사가 빠지면 빠진 대로 손실 보고 올라갈 때도 별다른 이제 수익을 못 보거나 그러면은 주식을 그냥 접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공부나 대응을 잘 하시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파이팅 하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 시청 감사합니다.